이번 대선에서 백인 여성의 표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의 손글씨 포스트잇이 선거 막판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가 실시한 마지막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는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우세를 보여 총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 등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DC는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높이의 철책으로 백악관 일대를 둘러쌌고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본선거에 도전하는 뉴욕, 뉴저지 한인 후보는 모두 26명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부터 타운의 교육위원까지 다양한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75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려견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마지막 주말,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를 찾아 막판 유세를 펼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지역 식당과 흑인 이발소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미시간 주립대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는 연설 초반 가자 지구와 레바논 전쟁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계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은 미시간에서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막아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최근 반트럼프 메시지를 내걸고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해온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유세에서 단 한 차례도 경쟁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까지 러스트벨트와 선벨트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리티즈에서 예정보다 늦게 유세를 시작한 그는 백악관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2020년에 선거 불복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단 위의 날을 총탄으로 맞추려면 가짜 뉴스를 쓰는 기자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나는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발언해 언론을 적으로 대하는 태도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후 기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옹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백인 여성의 표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의 손글씨 포스트잇이 선거 막판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미용실 문, 아칸소주의 한 탐폰 생리대 상자 뒷면, 오하이오주 공항의 여자 화장실 거울, 곳곳에 손바닥보다 작은 포스트잇에는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투표는 당신의 것이다. 투표소에서 당신의 투표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당신이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 필요가 없다. 때로는 여성 대 여성이라는 메모가 적힌 작은 손글씨 쪽지는 은밀히 전하는 메시지처럼 해리스 지지 선거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주, 공화당 강세 지역, 대학 캠퍼스와 스포츠 경기장에는 여성들에게 투표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전했습니다. 언제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불분명합니다. 해리스 지지 대중단체인 해리스 월즈를 위한 여성 공동 창립자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 동안 이 같은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과 비슷한 공간에 메모를 붙여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독려하고 투표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왔다는 것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여성들의 은밀한 캠페인으로 진행된 포스트잇 활동은 30초 광고의 주제가 됐고 미셸 오바마 등 민주당 거물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부와 실시한 마지막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는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우세를 보여 총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 타임스는 1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루월로 분류되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 주와 네바다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는 위스콘신에서 4%포인트로 나타났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는 3%포인트였습니다. 네바다는 해리스 후보 지지 응답률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1%포인트 많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주 유권자는 모두 해리스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를 1%포인트 더 선호했습니다. 애리조나는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동률을 이뤘습니다. 경합주를 제외한 43개 주는 표심이 특정 후보 승리가 유력한 탓에 이번 조사는 7개 주에 국한됐습니다. 매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리스 후보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트럼프 후보 262명보다 14명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결과가 이와 같으면 선거인단 5명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2000년 대선 이후 가장 접전이 됩니다. 당시 대선에서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는 선거인단 271명을 확보해 엘 고어 민주당 후보 266명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 등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 등을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DC는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높이의 철책으로 백악관 일대를 둘러쌌고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 폭동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 담당자들은 방탄복을 입고 근무하거나 드론으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중입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과 인접한 펜실베니아 대로에서는 다수의 상점들이 유리창 등을 나무 판자로 가렸습니다. 매장들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아 어둑하고 손님이 확 줄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주변에는 사람 키보다 큰 철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밀려드는 상황을 가정해서 쉽게 담장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무장한 경찰차와 경찰 인력의 배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워싱턴 DC만이 아닙니다. 각 지역 주 정부와 카운티, 선거 사무소도 잇따라 보안을 강화하고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네바다주와 워싱턴주는 국가 방위군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리코파 카운티의 투표 집계 건물은 요새처럼 보호되고 있다면서 드론으로 주변 상황도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소셜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혹시 모를 시위대 습격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는 투표소 직원들에게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패닉 버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선거에 불복해 이듬해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 리티츠 유세에서 다시 한번 그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2020년 대선과 달라진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의 언사도 상당히 거칠어졌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도 선거에서 부당하게 질 경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본선거에 도전하는 뉴욕, 뉴저지 한인 후보는 모두 26명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부터 타운의 교육위원까지 다양한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인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보도의 김태희 기자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본선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 주의회 의원과 각 타운의 시의원도 선출하게 됩니다. 다양한 직책의 한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뉴저지주에서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앤디 김 후보. 2차례 연방 하원을 지낸 김 후보가 당선되면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뉴욕주에서는 주 하원에 3명의 한인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론 김 후보. 김 후보는 승리하면 7선 의원이 됩니다. 65선거구 그레이스 이 후보는 경쟁 상대가 없어 재선이 확정된 상태이며 25선거구에서 공화당 당적으로 도전하는 케네스 백 후보는 현역 닐리 로직과 대결을 펼칩니다. 뉴저지는 22명의 한인이
자치정부 후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링턴 파크에서는 준정 시의원이 시장에 출마했으며 한인 입양인 출신 공화당 소속 앤드류 미안 후보는 버겐카운티 커미셔너에 도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민주당 이상희 신창균 후보와 공화당 스테파니장 후보가 2명을 뽑는 시의원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3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에는 정수진, 임준택, 민은영, 오규리 등 한인 후보 4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로스터 제니정, 레오니아 조앤최, 올드테판 진유, 리치필드 류용기, 노스베일 케네스 조, 파라무스 테일러 이, 리치우드 곽현주 후보가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선거 투표 시간은 뉴욕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목숨을 내건 무모한 서브웨이 서핑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114명이 체포됐습니다. 평균 연령이 14세에 불과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31일 최근 서브웨이 서핑 사망 사건이 발생한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퀸즈 7번 노선과 브루클린 J, M, G 노선 등 일명 서브웨이 서핑 핫스팟 노선에 대한 드론 단속을 영구적으로 시행한다며 서브웨이 서핑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911 혹은 311을 통해 전동차 위에 사람이 올라타는 서브웨이 서핑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드론이 출격해 서퍼를 촬영하며 현장 대응팀이 추격에 나서 다음 전철역에서 서퍼를 체포하는 방식입니다. 촬영된 드론 영상은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브웨이 서핑은 죽음, 안에 타면 생존 캠페인을 시작하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드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캠페인 시작 후 12개월간 드론이 출격한 횟수는 900회로 114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서브웨이 서퍼는 최소 9세에서 최대 33세로 평균 14세에 불과했습니다. NYPD 카즈 도트리 부국장은 NYPD는 서브웨이 서핑 단속 시 체포보다 구조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한다며 이는 실제 목숨을 구해주는 체포이기 때문으로 증거 영상을 확인한 부모들도 자녀를 훈계하며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구하고 올해 서브웨이 서핑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 5명을 넘어섰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75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반려견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범행 후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솔라나 비치에 거주하는 52세 한인 최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백블럭 만자닐로 코트 인근의 주택에서 노인 학대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4S 렌치 지역 7000블럭 카멜밸리 로드에 위치한 75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반려견의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는 최 씨를 집 안으로 들였고 최 씨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도중 피해자의 간병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집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최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를 벌인 셰리프 수사관들은 같은 날 오후 최 씨의 자택 주변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비스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누린 뉴욕주의 다람쥐 땅콩이가 광견병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압류돼 주 정부에 의해 안락사 처분됐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파인시티에 있는 마크 롱고의 자택과 농장에서 다람쥐 땅콩이와 너구리 프레드를 압류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광견병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환경보호국은 CBS 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람쥐에게 물리기까지 했다면서 광견병 검사를 위해 두 동물은 안락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국은 또한
이 동물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도 권고했습니다. 귀여운 외모의 다람쥐 땅콩이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에게 재롱을 떠는 영상들이 화제가 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60만 명이 넘습니다. 땅콩이를 길러온 마크 롱고 씨는 뉴욕주에서 지난해 4월부터 민간 동물 보호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땅콩이의 엄마 다람쥐가 뉴욕에서 차에 치인 뒤 남겨진 땅콩이를 7년간 보호해왔다고 합니다. 롱고 씨는 땅콩이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땅콩이가 안락사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했지만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고 안락사를 결정해 우리를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땅콩이를 보호해온 롱고 씨는 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CBS는 전했습니다. 땅콩이의 안락사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주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에 걸쳐 오클라호마주를 강타한 폭풍과 토네이도로 차가 날아가고 건물 지붕이 파손되면서 수만 채의 주택과 사업장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했고 번개로 인해 주택 화재도 보고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주민 11명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의 대부분은 주 중심부에 가까운 주도 오클라호마 시리와 그 주변에서 보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클라호마주 전역에서 밤새 6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뉴욕시는 100여 년 전 가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건조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10월 한 달간 맨하탄 센트럴파크에 내린 비의 양은 0.01인치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의 가을 가뭄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는데 10월까지 2달간 내린 비가 고작 1.5인치로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 7에서 8인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역대급 가을 가뭄에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 9월 15일 이후 377건의 산불이 발생해 628에이커가 불에 탔으며 커네티컷주 역시 10월 21일 이후 8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제54회 뉴욕 마라톤이 뉴욕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50개국 이상에서 온 마라토너들 5만 명이 참가해 스태튼 아일랜드를 출발해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브롱크스를 거쳐 맨해튼 센트럴파크를 따라 질주했습니다. 남자 엘리트 부문에서 네덜란드의 아부디 나게예가 2시간 7분 39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엘리트 부문에서는 케냐의 셀리아 체프 키루이가 2시간 24분 35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세계 6대 마라톤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은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대중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퀸시 존스가 어제 91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존스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밤 충만하지만 비통한 마음으로 아버지 퀸시 존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의 홍보 담당자는 존스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65년 이상의 음악 경력을 갖고 있는 존스는 트럼펫 연주자, 밴드리더, 편곡자, 작곡가, 프로듀서 일을 했고 미국에서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상을 27회나 수상했습니다. 존스는 1979년 마이클 잭슨과 옵 더 월, 1982년 스릴러, 1987년 배드 등을 발표하며 미국 대중음악의 지형을 바꿨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